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YBM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8월 30일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시험 전에 도움되실 만한 Part 5와 6에 대해서 같이 쌤과 함께 정리해보고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같이 오늘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자, 그러면 Part 5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Part 5 문제 푸는 전략 쌤이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해볼게요. Part 5의 성패는 보기들 간의 품사 배틀이 좌우한다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항상 Part 5는 문장을 먼저 보시기 전에 그 보기, A, B, C, D의 보기 4개를 먼저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보기에 품사들이 4개가 똑같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돼 있다면 마구 해석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각각 보기의 품사들을 구분해서 이 빈칸 자리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RC는 품사 싸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품사 정리에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구조 파악과 해석 능력을 동시에 길러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사실은 빈칸 주변만으로 아주 1초로 딱딱 푸는 문제들이 아주 많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아직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RC 추세가 해석도 하면서도 문장 구조도 같이 분석하셔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해석 연습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RC의 궁극적인 목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Part 5가 좋아하는 어휘 세트 그리고 빈출 표현들을 계속 익혀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단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단어집 예를 들어 ETS 단어 교재를 구매하셨어도 그 안에 있는 예문들에서 같이 단어를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 단어의 뜻만 띡띡 외우는 것보다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지 그런 세트 표현들을 꼭 발췌해서 본인만의 어휘집을 따로 좀 만들어서 적어두시는 것도 좋고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그 안에서 몰랐던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다면 본인만의 노트에 써서 자기가 딱 몰랐던 단어만 모아놓은 단어집이 있으신 게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쌤은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Part 5의 대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마다 한번 멈춰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바로 풀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Part 5는 어디부터 보자 그랬죠? 문장이에요? 보기예요? 보기 먼저 보자 그랬죠. 그래서 보기 보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어떤 어휘의 감으로 해석으로 풀면 맞을까요? 아니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먼저 봐야 될까요? 그죠? 보기의 품사가 다 다르므로 자리부터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ed가 붙은 단어는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는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permit 같은 경우는 s 붙여도 동사 또는 명사로 가능하고요. ing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명사라고 보면 명사 역할, 분사라고 보면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부사 역할까지 가능한 아입니다. 정확하게요. 수부정사는 원래가 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정사라서 얘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하는 애고요. 그래서 보기의 품사를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해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보시면 자리가 주어 자리죠. 맨 앞은 주어 자리일 확률이 거의 99%. 근데 간혹 토익에서 이제 명령문이라는 걸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동사 원형으로 딱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보기가 어차피 동사 원형은 없어서 얘는 이제 S 붙이고 ED 붙이면 원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명령문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만약에 보기 동사 원형일 수도 있는 보기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항상 여러분은 동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조금 멀리 시선을 두더라도 찾아 놓으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 그래서 주어 자리였고 그럼 여러분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요? 주어 자리는 무조건 100% 명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로 가능한 이 2가지가 후보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2차 배틀이 되는데 이 두 명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제 살짝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요. permit 같은 경우는 일반 명사. 그래서 뜻은 허가증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동명사죠. 지금 C번 같은 경우는 명사로 바꿔놓은 존재라서 동명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허가하는 것, 누구누구를 허가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고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를 허가하는 것인지 뒤에 목적어가 같이 따라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ermit의 동사일 때의 성질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타동사죠. 동사가. 동명사가 되어도 그 타동사 성질 그대로 뒤에 목적어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만약에 이걸 다 해석을 넣어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진 않잖아요. 이 전명구는 수식어구로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그냥 한 단어짜리 일반 명사로 B번이 맞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쌤은 좀 말을 하느라 길어서 그렇지 이 판단 자체는 한 10초 이내에 끝나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판단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기에 그냥 막 해석을 넣어서 허가했는지 허가하고 있는지 이렇게 푸시면은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리 판단하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 자, 방금 permit은 명사로 허가증이라고 했는데 만약 보기에 permission이란 명사도 있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달라서 해석으로 반드시 푸셔야 되는데요. 얘는 그냥 허가라는 추상적인 뜻으로 불가산 명사고, 방금 얘는 S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증은 한 장, 두 장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로 또 처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의미도 다르고 가산, 불가산도 구별되는 그런 배틀이 되겠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품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도 가볼게요. 항상 뭐부터 본다? 우리는 보기부터 봐야겠죠. 오늘 보기가 뭐 다 이런 거 조그맣게 생긴 건 전치사 아닌가? 맞아요. 다 전치사로 쓰이는 애들인데, 근데 빈칸을 앞을 봤더니 전치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죠.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가 들어가나? 이상하다? 해서 헤매게 되는 거. 근데 아까 쌤 뭐라 했죠? 이 보기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품사를 다 말해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네 전부 다 전치사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딱 하나가 더 품사를 가지고 있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about은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 그리고 토익은 이 쌤을 꽤나 좋아합니다. 특히 숫자를 강조하는 부사로 숫자 앞에 굉장히 많이 답되고요. 지금 이 중에서 딱 품사적으로 가는 것만 따져도 답은 C번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bout도 두 가지 품사 되는구나. 부사로 쓰이는 것도 내가 알아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사실 숫자 보고 바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about 말고도 approximately, 대략이란 뜻으로 얘네 뜻은 다 비슷해요. roughly, 대략. nearly, almost는 거의. 그러니까 수치의 어떤 가까이에 갔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거의 50%다 이럴 때. over도 부사로도 씁니다. over가 얼마 얼마 이상, 숫자 얼마 얼마 이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at least는 최소한. as much as는 무려 얼마 얼마만큼. 그러니까 숫자가 좀 높을 때 쓰겠죠. just는 단지 얼마 얼마만. 숫자가 좀 작을 때 쓸 수 있겠죠. 근데 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얘네끼리 막 보게 여러 개를 주고 낸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 하나만 딱 보게 줄 거니까 이 숫자 앞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죠? 전체 해석이 크게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품사 자리로. 그리고 숫자를 강조하는 부사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죠? 포인트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요. 보기 보시면 이번에는 4개가 다 동사예요. 그죠? A 빼고, 그죠? A 빼고 3개가 다 동사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동사가 아닌 걸 넣을지, 그죠? 동사인 걸 넣을지, 요것도 자리 확인도 하면서 필요하다면 같이 해석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자리는 동사 자리 맞았어요. 문장 전체를 쫙 봤을 때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이게 주어 바로 뒤라고 꼭 동사 자리랑 보장은 없는데요. 문장 전체 스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래서 야, 무조건 동사 하나 넣어야 된다 해서 B, C, D로 들어가셔서 얘네끼리 싸우면 되겠죠. 자, 요거 오답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은 보통 이제 학생들은 동사를 딱 보면 시제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이거는 미래 시제네, 이건 현재 진행 시제네, 이건 단순 현재 시제네.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제를 딱 먼저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또 다음 달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제 힌트가 딱 있어가지고 다음 달은 그래도 무슨 시제랑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다음 달이니까 미래 시제랑 어울리니까 학생들이 이제 B를 되게 많이 가거든요. 틀렸다는 얘기죠.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동사 문제는 아래 써놨는데 수태 시제 순으로 푸는 것이 중요해요. 시제 힌트가 확 눈에 띄더라도 그래도 수태하고 나서 그 다음 시제. 이거는 이 순서대로 꼼꼼하게 밟아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단 그럼 수일치 먼저 해볼 건데 수는 주어랑 맞춰야죠. 주어가 지금 단수, 회사 이름 하나니까 단수. 그래서 거기서 일단 D를 소거해 주셔야 돼요. 얘는 복수 동사니까 안 되겠다. 그죠? 단수 가능한 것들 남겨서 그 다음에 태를 해주셔야 돼. 태. 자, 태가 중요한데 태는 이렇게 BPP 모양이 정확히 들어있는 것을 수동태 동사라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BPP가 아닌 모양들은 전부 다 능동태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태가 좀 갈려 있는 거예요. 뭐 물론 해석으로 뭔가 하고 있는 존재인지 당하는 존재인지 풀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우린 삼형식 동사란 가정하에 능동태 형태는 자기가 태어난 성질 그대로 쓴 걸 능동태라 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남아 있고요. 동사가 BPP,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그 즉시 그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삼형식 동사라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도 삼형식 동사라 봤더니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대로 원래 대부분 동사들은 목적어를 뒤에 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의 능동태 동사가 들어가야겠다 해서 정답은 이 중에 무조건 답은 C번으로 가고 끝내셔야 돼요. 시제가 조금 찝찝해도 심지어 답은 수태에 맞는 걸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수태가 훨씬 문제 많이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데 우리 눈엔 시제가 자꾸 눈에 확 띄니까 낚이게 되고 헤매게 됐던 거죠. 사실 그리고 시제도 그래요. 이 현재 진행 시제라는 것이 미래를 대신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뭐 위를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지금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수태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틀려왔던 요거 보고 바로 will 가는 거 요런 거를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문제는 요 순서대로 꼭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쵸? 이런 보기가 차라리 그냥 해석에 가깝습니다. 어휘 문제로 하나하나 다 뜻을 넣어서 이제 감으로써 어울리는 거를 찾아줘야 되고요. 잘 나오는 세트 표현들을 아까 말씀드린 본인만의 노트에 좀 정리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문제도 해석으로 보입니다. 한번 그럼 해볼게요. 보기 품사가 4개 다 부사 똑같으니까 해석을 간 거예요. The service contract should be reviewed. 그래서 문장 끝났죠. 그 서비스 계약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검토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부사를 넣으라는 거니까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넣어줘야겠죠. 네, 뭐 하기 전에요? Before we agree to hire the company. 그 회사를 우리가 채용, 회사를 이제 채용하는 회사를 이제 고용하는 거죠. 고용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동의하면 이제 딱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 전에 반드시 어떻게 계약서가 검토돼야 될까요? normally는 보통, 일반적으로 란 뜻입니다. 보통 검토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런 부사는 사실은 이런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라는 건 그냥 다들 반복적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들을 뜻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 should를 썼다는 거는 너네가 검토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반드시 해 라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명령하는 문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표현이 안 어울리죠. 보통 검토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좀 다른 거를 좀 더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ardly인데요. 얘는 약간 부정적인 뜻이에요. 거의 뭐뭐가 아니다. 거의 안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검토는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검토를 해서는 안 돼. 오히려 또 should를 썼으니까. 검토하지 말아라 라의 뜻이 있어서 어색하고요. 사실 hardly는 동사를 항상 앞에서만 꾸미는 부사기도 합니다. 방향 자체가. 만약에 해석이 어울린다 해도 앞에서만 꾸미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C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사인데요. 뭔가 최근에 검토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아도 이런 부사들은 이제 동사의 시제를 결정짓는 그런 부사예요. 그래서 최근은 항상 지난 일이야. 과거에 최근에 검토를 이미 했다 라던가 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이미 지난 일일 때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와는 아주 상극이 되겠죠. 사실 그것이 결국 정확한 해석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꼭 외우는 건 아니고 최근에 검토해야만 한다 라는 거는 사실 말도 떨어지는 거죠. 답은 D였습니다. closelly가요. 거리상 되게 가까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눈을 이 계약서에 가깝게 들여다보고 본다는 의미로 되게 면밀하게, 밀접하게 내지는 꼼꼼하게 네, 이런 뜻이 있어서 여기서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이런 뜻으로 면밀하게 좀 반드시 검토해야 돼. 보통 안 그래서 사기 당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라. 이게 맞았던 거죠. A보다 낫죠. 자, 사실 쌤이 이 문제 가져온 이유가 있겠지. 이건 굉장히 유명한 세트예요. 항상 토익에서는 뭔가 너네 검토해, 확인해, 그거 점검해야 돼, 검사해야 돼, 점검해야 돼, 읽어봐야 돼. 되게 잘 나와요. 이런 동사들을 꾸밀 때는 항상 이런 부사들. 다 의미는 비슷해요.
신중하게, 방금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나와요. 철저하게. 요거 좀 어려운 부사인데 meticulously도 꼼꼼하게. meticulously. 그래서 단어 자체는 좀 바뀌어 나올 수 있지만 이 문맥 자체가 뭔가 검토하라고 하면 요렇게 검토하라고 토익에서는 항상 나오는구나. 다른 부사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요런 거는 본인 노트에 딱 써놓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단어가 보기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내가 다 알았는데도 심지어 사전을 찾았는데도 난 자꾸 어울리는 걸 못 고르겠어. 이런 분들은 이 세트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정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보기 보시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뭔가 단편적으로 풀려고 하면 자꾸 오답 나오고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 방법 같아도 여러분 정석으로 이런 접속사 문제들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쌤이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이제 뭔가 어제 들은 거 이제 단편적인 걸로 왓은 뒤에 뭔가 불완전한 절이라고 많이 들었죠.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that은 또 뒤에 완전한 절, 뭔가 다 있는 절이 올 거라고 해가지고 뒤에를 많이 봐요 학생들이. 그럼 이게 또 주어가 아니고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뭔가 불완전한 절이고 그래갖고 딱 끌리는 게 지금 what이거든. 뭔가 what grow 이렇게 많이 써왔고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틀렸어요. what이 어떨 때는 뒤에 불완전하면 답이 되지만 어떨 때는 불완전해도 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장 전체 구조와 함께 동시에 해석을 병행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쪽만, 뒤만 보고 푼다던가 그런 건 좋지 않죠.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문장의 구조부터 앞에 보시면 there는 가주어고 동사부터 나오죠. 그리고 many farms가 진주어로 뒤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여기서 끝. 이런 there 플러스 비동사 구조에서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진짜 주어만 나와줘도 이제 문장 완벽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이제 수식어구죠. 그 지역에. 또 끝났죠, 문장이.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 문장이 완벽히 끝났을 때는 영어에 이제 종속절의 종류 세 가지인데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완벽히 끝난 지점에서는요. 절대로 명사절이 들어갈 리는 없는 거예요. 문장이 꼭 필요한 역할로만 쓰이는 게 명사절인데, 그죠? 차라리 여기는 부사절이나 형용사절로 넣어줘야겠죠. 자, 근데 제가 써놨죠, 여러분. what은 100% 자기가 뒤에 이끄는 절을요. 명사절로만 쓰이게 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what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뒤에 불완전해도, 그죠? 접속사가 자기 뒤에 절을 이끌면서 그 절이 문장에서의 쓰임이 좀 정해져 있는 건데 what은 명사절로만 쓴단 말이죠. 차라리 여긴 저는 보기에 부사절 접사는 근데 없었어요. 뭐 although, because 같은 게 부사절 접사인데 없었고 형용사절을 차라리 넣어서 나머지 세 개 다 형용사절 가능하거든요. 얘네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절로 쓰인다고 본 거죠. 근데 명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지역이란 명사를 꾸미는 구조로 보셔도 되고요. 농장들을 꾸미는 절로 보셔도 돼요.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 좀 결정하시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뒤에 동사가 이게 복수 동사라서 앞에 꾸며주는 명사도 복수 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선행사는 farms로 보시고 그럼 이 중에 어떤 애들이 이제 farms를 꾸밀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이어나가야겠죠. 오히려 A부터 소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A번부터. 자, 근데 봤더니 이 농장이라는 건 사물에 가깝죠. 사람보단 사물에 가깝다. 근데 지금 that은 사람 사물을 다 꾸밀 수 있는 애라서 통과되고요. 그럼 whose 주의하셔야 돼요. whose도 사람 사물 다 꾸며요. 그러니까 농장을 whose가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농장은 또 장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where도 또 장소를 꾸미내니까 사실은 선행사를 봤을 때는 B, C, D가 모두 가능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워졌죠. 자, 그럼 이제 뒤에 남는 절을 또 보셔야 돼요. 형용사절 우리가 문제를 들어왔을 때는 앞에 선행사의 종류도 보고 뒤에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때 마지막에 보는 게 완전 불완전인 거예요. 지금 뒤에가 불완전했죠. 맞아요. 그래서 주어가 없는 이런 자리에는 사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애를 넣게 되는데 지금 보기에서 딱 그렇게 쓸 수 있는 애가 바로 오히려 that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that이 그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를 꾸미는 that 있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that은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주어가 빠지든가 목적어가 빠지든가. 그래서 that도 결국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that이 항상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tha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완전한 절로 답이 됐고 whose는 뒤에 완전한 절이 남게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을 빼고 들어간 게 말 그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수식어 정도만 빠지지 필요한 요소들은 다 남게 돼요.
where도 완전. 관계 부사라고 해서 이런 애들은 뒤에 부사만 빼고 들어가서 필요한 요소가 다 맞는 완전한 절이 오게 되죠. 생각보다 학생들은 이제 사람, 사물 보고 관계대명사 넣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꽤나 어려워요. wha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꾸미는 자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대시 사람, 사물 다 꾸미면서도 그럴 땐 뒤에 절이 불완전한 거. 오케이? 그래서 that을 다시 한번 써놨어요. that은 자기가 명사절일 때는 완전하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쓰이면서. 근데 방금 형용사절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가 불완전하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요거 두 개 구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로 쌤이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 문제 안에서 what에 대한 좀 경각심 그리고 that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제도 이제 자리부터 좀 보면서 품사의 구별부터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빈칸 주변을 먼저 좀 보고요. 만약 안 되면 전체 구조로 한번 가볼 건데 앞에 최상급이 있었어요. 이것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점인데요. 원래 이 the most라는 이 최상급은요. 명사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부사 앞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사실은 the most 뒤에는 무슨 품사일까 하면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딱 뭔가 결정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관사 더는 일반적인 더가 아니거든요. 더는 무조건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많이 오답 나오시는데 이 최상급에 붙은 더는요. 명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뒤에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최상급을 차라리 삭제하세요. the most에서 같이, 더까지 같이. 그래서 원래 얘가 없었던 대로 돌아가 보면 원래 이 자리에 무슨 품사 있었을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앞에 전치사가 있었어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있었죠. 상품, 론칭 여기까지를 복합명사로 볼게요. 상품 출시 해가지고 이미 명사가 있었다. 그럼 우린 전치사 뒤에 이미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있으면 그 상이 이제 수식어 자리가 돼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the most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치사와 명사 사이니까 형용사를 넣은 거죠. 근데 보기에 형용사가 두 개였어요. 우리가 ing 형태도 형용사로 쓰고 이렇게 ed가 붙은 pp 형태도 형용사로 쓰는 이제 분사 형용사 문제였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다 같은 이런 원형의 동사를 우리가 감정유발 동사라고 하는데요. 감정유발 동사를 가지고 ing와 pp 형태를 가지고 물어보면 그때는 항상 해석으로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둘 다 쟁쟁하게 사전에 다 실려버렸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얘도 그냥 한 단어처럼 일반 형용사로 우리가 뭐 검색창에 치면 그대로 딱 사전에 있을 것이고 pp 형태도 그대로 한 단어처럼 그냥 일반 형용사로 굳어져서 실리다 보니까 이거는 문법적인 차이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둘을 그냥 일반 형용사 두 개처럼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ing를 붙이면 말 그대로 disappoint란 원형이 실망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실망시키는 존재. 오케이? 실망을 우리에게 유발하고 실망을 주는 존재를 이제 꾸미게 될 거고요. 반대로 pp는 이제 수동의 뜻으로 당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실망을 유발시킴을 당한 존재니까 자기가 실망을 지금 하고 있는, 좀 더 정확히 실망을 느낀, 요렇게 정확하게 좀 직역을 하셔가지고 어울리는 걸 골라야죠. 실망스러운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별로예요. 실망스러운은 그게 뭔가 주는 존재, 받는 존재 다 꾸밀 수 있는 우리 말이라서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실망을 시키냐 아니면 느끼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어때요? 지금 상품 론칭이라는 거는 자기가 뭐 실망을 느낀 상품 론칭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사람을 꾸미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우리를 되게 실망시키는 상품 출시였구나 해가지고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ing, pp 목적어 의무로도 많이 푸는 분들 있지만 이 감정유발 동사만큼은 그냥 두 개 다 해석으로 푸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준비했는데 사실 disappoint는 거의 아시지만 이런 만족시키다에 satisfy랑 gratify 같은 말이거든요. 얘도 만족시키다예요. gratify 이런 단어 아셔야 되고 refresh가 이제 뭔가 사람을 다시 새롭게 그래서 재충전시켜주다. 얘도 감정유발 동사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고요. invite는 초대하다도 되지만 뭔가 남에게 이렇게 남을 매료시키다. 매력을 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감정유발로 쓸 수가 있고 아래는 frustrate, 좌절시키다, exhaust, 지치게 하다.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동사들은 보기에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감정 유발 동사네. ing, pp 해석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죠? ing는 감정을 유발하는, pp는 감정을 느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체 해석이 크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주변으로 푸는 문제였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좀 해석을 같이 하는 연습도 해볼까요, 여러분? 전체 구조와 함께 해석을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Part 6, 7에 대한 대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웜업을 하셔서 뒤에 가서 이제 쫙 1시간 정도 독해를 쫙 하고 나오는 게 알신 거죠. 그래서 Part 5도 이런 문제는 계속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마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는 opened several offices, 몇몇 지사들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에 누구와 함께? With a total of 200 employees. 총 20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 아시아에 이제 사무실들을 쫙 열었대요. 이거 꿈이라는 거죠. 어떤 직원들? 그래서 뒤에 지금 분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뭐 하는 직원들 꾸며달라는 보기들이었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분사 ing가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따라온다는 건 얘의 목적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석을 회사를 이라고 잘 해주셔야 돼요. 목적어니까. 회사를 이렇게 하는 200명의 직원들.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qualify는 직역하면 누구누구에게 자격을 주다거든요. 자격을 주다. 이건 약간 반대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만약 예를 넣으면은 직원들이 회사에게 자격을 주는 그런 직원들이 되는 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지 반대되는 상황이 돼요. 안 되고 대표적인 오답 B번 많이 나와요. 뭔가 이런 분들 있어. 얘네 열었다고 하니까 이거 열었겠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그림 숨은 그림 찾기 뭐 똑같은 그림 찾기가 아니잖아요.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회사를 지네가 여는 그런 200명의 직원들은 아니겠죠. 만약 회사를 오픈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창립자나 CEO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 출근해서 회사 문을 여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던가 그렇겠지 200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그냥 여는 직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C번도 A번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도 반대로 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회사를 채용하는 직원들. 자, 그래서 답은 D번인데 우리말로 여기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represent가 원래 대표하다거든요. 회사를 대표하는? 근데 우린 대표자 한 명 아닌가 싶은 건데 사실 이게 꼭 한 명의 정말 CEO, 한 명의 창립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어떤 나름 중역들 내지는 정말 솔직히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 뭐 전체 직원들도 전부 다 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한 명만의 진짜 대표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몇몇 지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지사들의 중역들만 좀 합쳐봐도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전체 직원은 아니더라도요. 이 회사를 대표할 만한 그런 200명의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무실들을 열었다. 괜찮죠. 그래서 represent의 뜻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be representative of라고 해서 뜻은 똑같아요. 얘도 뭐뭇을 뒤에 목적어 오면서 뭐뭇을 대표하다. 보통 방금처럼 회사를 대표하다 이럴 때 쓰이고요. 요건 이제 형용사로도 쓰긴 해요. representative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니까 비동사 뒤에 들어가서 얘 자체는 대표하는인데 얘가 이제 또 명사로도 아예 굳어져요. 그래서 대표자. 근데 방금 얘기했죠. 정말 한 명의 CEO만은 의미하는 건 꼭 아닐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그냥 일반 직원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형용사도 되지만 토익에서는 명사로 더 좋아하는 사람 명사로 더 좋아하는 그런 단어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바로 직역하시면 돼요. representation은 그냥 대표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겠지만 보통은 이 단어가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라서 사람 명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어휘, 완전 해석으로 푸는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구조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또 다음 문제도 가볼 건데요. 이런 문제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는 해석과 함께 전체 구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장은 끝났어요. 제네비브 데이비스 씨는 발표를 했습니다. 끝났죠? 그리고 전치사 뒤니까 뭔가 명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죠.
사실 복의 명사로 쓸 수 있는 건 요 정도가 있었어요. 그냥 뭐 많은 것이란 뜻의 명사로 가능하고요. how가 자기가 뒤에 뭔가 이끌면서 그게 명사 역할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애거든요. 명사죠, 접속사로. 그래서 on만 보면 사실 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둘 중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뒤에 놓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답은 둘 중에 이제 C번이 맞았던 건데요. 요거 좀 어렵죠. 원래 how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주는 게 맞아요. 절이 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축약이 된 거예요. 투부정사로. 원래는 어떤 절이었을 거냐면 요 주어가 이제 남자라고 할게요, 여러분. 요 사람을. 그래서 he로 받아서 how he 예를 들어 should 조동사는 조금 유추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He should improve라는 그리고 뒤에 목적 있었겠죠? communication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완벽한 절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가 커뮤니케이션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주어를 생략해요. 주절해줘랑 똑같을 때 생략하고요. 요 동사 있죠? 요 조동사와 함께 요 동사를 투부정사로 이렇게. 이거는 how의 성질이에요. 모든 사실 의문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이렇게 절을 투부정사로 축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how to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들어봤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how to로 뭔가 찍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여기 명사가 들어갈 자리였고 그 중에서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거는 how to가 맞구나 이렇게 가야죠. 사실 how뿐만 아니에요. 모든 의문사들은 원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그거를 투부정사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whether도 그런 성격 있는 거 아세요? 요거는 많이 잘 모르시던데 whether가 마찬가지 whether도 뒤에 주어 동사도 와도 되지만 whether to 이렇게 와요. 요거 나오면 더 어렵겠죠, 여러분. 요렇게. 그래서 오늘 how to만 말고도 whether to도 알아가셔야 돼요. 오케이? whether to.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같이 연습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요것도 접속사 문제인데 보기에 접속사는 요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에 접속사의 존재가 있으면 이렇게 딱 알아내셔야 돼요. 그럼 요 두 개를 먼저 넣어볼까 싶은 건데 문장에 항상 동사 개수를 세주셔야 돼요. 접속사라는 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즉 절이 두 개 있을 때 그거를 붙여주기 위한 접착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 어때요? 지금 앞에도 절이 하나 있고 뒤에도 절이 따라오니까 여기가 딱 접속사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자리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막 해석으로만 푸시면 안 돼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BD 중에서만 이제 해석이 맞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so that은 앞으로의 목적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 약간 스킬인데 뒤에 이렇게 조동사 can이나 may 이런 애들이 이제 미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앞으로 뭔가의 목적을 뜻하는 접속사다 보니까 can, may, will 정도의 이런 조동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답이 돼요. 그래서 쌤은 벌써 지금 D번보다는 B번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해석을 살짝 해봤더니 또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보기에 두 개가 남았을 때 한쪽으로 조금 먼저 마음이 가서 걔를 먼저 해석을 넣어보면은 유리하고 오답에 낚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얘는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can이 있었으니까 먼저 넣어본 거고요. as if는 사실은 딱 보자마자 쌤은 조금 별로였던 게 제가 오답을 많이 낚는 애거든요. 그럼 이거 절대로 if랑 달라요. 자꾸 해석을 얘를 만약이라고 해석하셔서 많이 틀리시는데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물론 접속사는 맞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애인데 해석이 말이 되기가 조금 토익에선 힘들어요. 사기꾼 같은 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말이 어울리게 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B번부터 넣어봤고 해석이 맞았던 거고요. 보기에 빈줄 부사접사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providing도 접속사로는 만약 뭐뭐라면 얘가 if랑 똑같은 뜻이야. 만약 뭐뭐라면 once도 조건절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얘도 if랑 다른 거라 주의하셔야 돼요. if가 들어있을수록 if랑 똑같지 않다는 거. 얘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고요. given that 엄청 잘 나와요, 여러분. given that은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에요. 뭐뭇을 고려하면. 그래서 부사접속사끼리는 원칙은 이제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데 아까 방금 so that이 이런 애들과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given 같은 접사들의 뜻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겠다. 그죠? 네, 부사접사는 약간 어휘처럼 암기해 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네, 다음 문제인데요. 요거 어휘 문제로 한번 파5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좀 어렵죠. 어휘 자체도.
해석인데요. 그 특별한 어떤 천이 있나 봐요. 옷감 같은 거죠. 그 천이 도와준대요.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체온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들 나온 거예요. 체온을 어떻게 하는 걸 도와주느냐. 뭐 하는 동안에요? While the wearer is exercising. 그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동안 뭐 땀도 나고 막 갑자기 열도 식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온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옷감이 도움을 줄까. 오로메이트는 자동화하다 이런 뜻이죠. 체온을 막 자동으로 막 버튼 누르면 막 갑자기 따뜻해지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이렇진 않겠죠. 그런 천은 없을 것 같고요. deviate는 뭔가 일탈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다, 일탈하다. regulate는 원래 이제 정부에서 뭔가 규제한다 이런 뜻도 있긴 한데 이렇게 체온 같은 걸 조절해 준다는 뜻도 있어요. 딱이었어요. 여기서는 온도나 어떤 속도를 딱 조절해 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요 옷을 입으면은 조금 계속 편안한 체온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자동화한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A번보다는. compliment는 뭔가 보충해주는 거,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뜻이었고요. help가 왜 이런 구조가 됐냐면은 사실 여기 help 뒤에는 목적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착용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the wearer라는 목적어가 있었고 이 목적어가 이렇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서 원래 5형식 구조인데 이 help가 목적어를 이렇게 생략하고 쓸 때가 많아요. 사실 어차피 뒤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쓰기 좀 별로니까 생략하고 또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들을 목적어로 했을 때는 그냥 생략하고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남은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구조인데 help가 본동사고 그것의 목적보호 형태로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형태로 들어간 게 지금 보기에 regulate인 거죠. 우리 눈에 이제 동사가 왜 이렇게 같이 나열됐지 싶은 건데 지금 들어간 보기는 이제 동사 원형 형태인 거죠. 투부정사도 돼요. help는 유일하게 영어 전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목적보로 놓을 수 있는 건데 투부정사 들어가면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요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생소하니까 구조를 잘 못 잡죠. 그래서 help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Part 5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우리 Part 6에 대한 전략도 같이 알아보고 문제 풀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Part 5보단 Part 6가 훨씬 어려운 파트입니다. 16문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까 쌤이 말했던 전체 구조 잡기와 해석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지 만점이 가능한 파트고요. 그래도 Part 6가 좋아하는 유난히 특별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오늘 같이 좀 찍어드릴 테니까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Part 6의 성패는 첫 두 문장에서 결정된다라고 쌤이 써놨죠. 사실 이제 Part 5는 우리가 빈칸 주변을 봐도 좀 먹힐 때도 있고 문장을 꼭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런데 Part 6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특히 첫 두 문장에는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그래서 설사 만약에 빈칸이 안 뚫려 있어도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보통 학생들 빈칸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Part 6는 첫 두 문장은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이제 빈칸이 없는 문장을 좀 건너뛰면서 진행하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부터 확 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시제 문제, 매달 거의 꼭 나오는 건 Part 6의 시제 문제인데요. 항상 글 쓴 날짜가 있으면 꼭 보셔야 돼요. 글로 들어가기 전에 글 쓴 날짜부터 보시고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시제 문제가 요즘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이제 앞문장 막 읽다가 요 빈칸 뚫리면 빨리 딱 넣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뒤에를 좀 읽다가 여기 힌트가 있구나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넣는 것도 Part 6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케이? 원래 그런 파트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필수 접속 부사들을 암기해 주셔야겠죠. 대표적인 좀 헷갈리시는 even so 같은 부사. even so는 so랑 되게 달라요. even so는 역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라서 이런 문제는 이제 앞문장 읽고 뒷문장 읽고 양 옆에 문장에 해석을 해서 어울리는 부사를 딱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도 해석 헷갈리는 거 없도록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도 또 보게 될 건데 이따가 문장 삽입 문제 학생들 되게 어려워해요. 긴 문장 보기가 4개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집어넣는 문제인데 너무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토익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던가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들을 훨씬 많이 맞추시는 게 더 가능하기도 하고 빠른 길이고요. 물론 이제 그 말은 고득점 가실 분들은 이런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지만 사실 현장에서 딱 뭔가 너무 고민에 빠지기 십상인 문제인데 그게 크게 전체 RC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문제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막 자꾸 답을 바꾸고 싶고 이렇거든요. 근데 절대 번복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딱 고른 걸로 가시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요즘은 아주 뾰족한 연결고리가 없는 문장 삽입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은 시험장에서 너무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8-6 대표 지문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글 속에서 빈칸 4개를 뚫고 나오는 파트입니다. 아까 쌤이 뭐라 그랬죠? 보통 학생들 고모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글 쓴 날짜 그리고 제목 가능하다면 이런 소속 회사들 보면서 얘네가 어떤 관계일지 그리고 9월에 쓴 글이구나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8-7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글을 해석하실 때도 이런 상황 판단을 좀 해줘야겠죠. 9월 9일에 쓴 거고요. 스포츠 뉴스라는 이런 어떤 대표 메일 주소니까 어떤 개인이 쓴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쓴 것 같고요. 맷 킨들씨라는 아마 구독자나 아니면 예비 구독자겠죠? 이런 고객일 것 같은 사람한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문사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그래서 킨들씨 감사합니다. for signing up 등록해 주셔서 우리의 어떤 데일리 다이제스트 일렉트로닉 뉴스레터냐 해서 여긴 형용사 자리였죠. 소유격과 형용사가 같이 명사를 꾸미는 구조였고요. 요거는 이제 신문 이름인 것 같아요. 데일리 다이제스트에 근데 전자 버전의 신문이 있나 봐요. 거기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근데 그거에 등록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보기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2개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형용사인 당연히 A번이 확률이 훨씬 높았고요. 여기서 A는 이제 무료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자유로운 것보다는 무료의 저희 이 전자신문을 그래도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려였죠. D번 같은 경우는 freed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진 존재니까 감옥에 있다 이렇게 풀려난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형용사긴 하지만 해석을 살짝 하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문장도 가볼까요? 2번 문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Each morning, 매일 아침마다 you will receive a 땡땡 of the day's top sport stories 라 그랬죠. 당신은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그날의 탑 스토리, 그러니까 스포츠 얘기거리인데 이제 최고의 이제 이슈들을 당신이 받아보시게 될 거다 이거죠. 그거에 뭘 받아보게 될까요? 이런 최고의 스포츠 이야기거리들의 뭐를 받아보게 될까? 이건 어휘 문제였고요. 정답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C번이 맞았죠. 근데 이거 조금 기다려야 될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거에 대한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러이런 뭐 오늘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면서 공지할 수도 있고요. 상기시키는 거는 이것도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가 알만한 건데 다시 한번 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정확히 무료 버전의 전자신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탑 스토리들에 대한 요약본을 딱 제공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한 줄로 짝짝 요약해서 빨리 바쁜 사람들 볼 수 있게. D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활동을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A, B, C를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하면 이제 뒤에 문장이 필요한 거죠. 한번 가볼 건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Our team of dedicated writers and editors 우리의 그 아주 헌신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작가들과 기자겠죠. 기자들과 이제 편집자들이 일단 scour라고 했는데요. scour the web 하면 이제 그 웹을 샅샅이 뒤진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웹상에 있는 막 어떤 소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read hundreds of articles. 왜냐면 고객이 그럴 시간은 없을 거니까 우리가 수백 건의 그런 기사들을 다 읽어가지고 so you don't have to. 당신이 그럴 필요 없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이거죠. 슬슬 힌트 나와요. 우리의 이런 브리프 간략한 요거 힌트죠. 간략한 이런 내용이 이제 당신에게 드릴 겁니다. 바로 rundown. 얘가 요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rundown이 축소란 뜻도 있고 요약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야 사실은 정확하게 이번에 답이 C번인 거를 알 수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죠. 이런 어휘 문제도 또는 시제 문제도 뒷문장까지 다 확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풀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뭐 그런 무료 버전을 이 사람이 등록했다 그랬죠. 아까 처음에. 계속 가볼게요. In each digest, 그러니까 각각의 그 신문에서 you will also find links, 링크들도 찾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바로 오리지널 소스들로 가는 그런 링크들도 찾을 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약본만 주다 보니까 이제 전체 풀 기사를 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뒤에 절이 또 따라오니까 여기는 접속사 자리였는데요. 보기에 접속사인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해석을 마무리하겠죠. You wanna dig deeper. 깊게 판다는 거는 뭔가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제 dig deepe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뭔가 좀 더 깊게 알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서 답은 둘 중에 D번이 맞았죠. 그죠? in case가 뭐뭐할 경우에는 또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요약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래 소스로의 링크도 제공을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문장 삽입을 하셔야겠는데 아마 얘네는 그렇게 무료 버전만 등록해서 감사하단 말만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유료 버전으로 조금 끌려고 고객을 유치하려고 이런 기사를 썼겠죠. 이메일을 썼겠죠. 그래서 좀 더 가볼 건데요. If you like what we do 라 그랬죠. 당신이 만약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시면 consider supporting us. 그죠? 우리를 조금 지원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 보십시오. financially,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조금 내시면서 유료 버전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By becoming a sports newsletter subscriber. 지금은 그냥 무료 버전만 보는 사람이니까 저희의 정식 구독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좀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좀 더 이제 설명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유료 버전 회원이 될 수 있는지도.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곳에서 당신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만의 어떤 독점적인 보도. 지금까지 이제 요약본을 제공하는 거는 그냥 무료 버전이었고 우리가 따로 만든 그런 기사거리와 코멘터리와 더 이상 그 많은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넣어봤더니 이런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너무 시간 쓰진 말되 주변 문장을 다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걸로 가셔야 되고요. 정답은 한 달에 단돈 5불이면 당신은 이런 완벽한 접근권을 얻으실 거예요. 저희 웹사이트로에. 거기에서 이런 독자적인 기사들과 코멘트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였죠. 이 웹사이트를 그곳에서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오답 소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정답으로 딱 처음에 떠오르는 걸로 가고 번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Part 6에 대한 문제풀이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Part 5와 6 평소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시험 전에 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요즘 추세는 어쨌든 Part 5가 조금 더 해석적인 면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해석 연습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8월 30일 시험에서 여러분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건대와 IBM 오프라인 강의와 또 IBM 인강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